Nope. 자, 첫 번째 주제는 아마도 도시가 커지면서 그 시민들께서 가장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분야가 좀 아닐까 싶은데 바로 교통입니다.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 너무 좁게 설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사실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가용 이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과연 이게 뭐 무슨 자가용 천국 도시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요즘 들어서 이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수단 분담률이 자가용이 47% 거의 절반에 가깝고 자가용들이 그 출퇴근 시간대 한정된 시간대에 쏟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정체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히고 또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세종시가 이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자가용 이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목표점을 향해서 전혀 못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세종시의 입장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시만의 도로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도입 시기는 2025년부터는 전면 무료화를 하고 그에 앞서서 내년 9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서 무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왔고요.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 그 대중교통 무료화 또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나눈 바가 있잖아요. 그 당시를 잠깐 떠올려 보면 이승동 기자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 입장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이희택 기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건부 찬성 이런 느낌의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그 입장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까? 예, 뭐 입장의 변화는 없죠.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료화를 원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시민들의 또 목소리도 있고 있죠. 그리고 이 정책에 들어가는 돈으로 다른 복지 정책이 또 축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시 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연구한 다음에 다음에 좀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뭐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공약으로 나왔던 얘기들을 갖고 이렇게 완전 전면무료를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저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요 정도. 예, 아무튼 뭐 그런 재정 걱정이 항상 좀 이승동 기자님 좀 앞서는 것 같은데 뭐 그만큼 다른 예산이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승동 기자가 이제 사실상 뭐 입장 변화는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삶의 패턴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있으니까 요즘? 원래 그 이승동 기자가 제가 좀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3보 자가용, 3보 이상은 자가용을 탄다. 1층 엘리베이터. 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최근에 갑자기 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업무를 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미래의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조건부 찬성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가용 수단 분담률이 47%, 그다음 도보랑 자전거가 각각 30%, 5%예요. 이 두 축이 결과적으로 버스라는 분담률은 7.9%거든요. 여기로 옮겨와야 되는 거에서 어느 쪽에 옮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가용을 내려놓고 버스로 옮겨와야 무료화하는 그렇죠. 것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옮겨가는 거에 있어서 도보랑 자전거 사람들까지도 뺏어간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버스가. 저도 지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바쁘면 버스, 맞아요. 그래, 버스 무료니까 버스 타고 가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6대 4예요. 그러니까 도보랑 자전거 쪽을 더 많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책적 취지랑 조금 위반된다. 자가용 쪽이 6이나 이렇게 4 정도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좀 그 위험 요소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 대중교통 그 버스 무료 정책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뭐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아직도 지역 내에서조차 이렇게 좀 찬성이나 뭐 반대 또 혹은 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그런 시선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지자체도 사실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뭐 경상도의 그 청송인가요? 그쪽에서는 일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광역에서는 사실 또 첫 도전이기 때문에 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실패로 끝날지 또 성공으로 끝날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세종시에서 대중교통 정책 중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정책이 이제 얼마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M버스라고 불리죠. 광역 급행버스라고 거의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이제 운영이 돼 왔던 버스인데 비수도권에서는 뭐 최초로 세종시에서도 도입될 거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그런 버스인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질문도 한번 시청에다 물어봤는데 답변이 비수도권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인 광역 급행버스는 환승 없이 세종과 대전 두 도시 간의 주요 거점을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체계다. 앞으로 운행을 하게 된다면 대중교통 중심축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아름동이나 고운동 또 종촌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선 배치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M버스가 일단 승인이 됐고 지금 세부 준비 과정, 뭐 운송사업사 선정이라든지 그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하는 거예요. 세종시랑 대전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9, 10월 정도에는 개통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이용자 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대전시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세종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수요를 지금 M버스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8월 18일에 개통하는 그 지편동 그 사생활권 라인에서 정부대전청사 대전시청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노선이 또 생기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광역 급행버스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수요들이 자가용 수요를 흡수해서 빨아들이게 되면 분명히 자가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 부분은 2025년도에 그 버스 무료화 정책에 상당한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두 가지 버스, 광역 M버스와 그 1001번 지편동 그부터 시작되는 그 버스 정책이 성패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시 입장에서는 M버스라는 것이 꿈의 버스예요. 간절했었고 가장 또 세종시 입장에서 매력적인 게 이거는 지금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을 들여서 또 좋은 서비스를 또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꿈의 버스라는 거. 사실 이 두 가지 정책 뭐 이런 정책 정도만으로 과연 자가용 이용률이 현격히 낮아지겠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뭐 자가용 이용률을 좀 획기적으로 좀 낮추기 위한 그런 대안들은 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총사 주차량 다 유도로 돌려라. 지금 이제 주차비 부담을 높여서 거기에 일어나는 수익들을 다시 뭐 셔클이나 뭐 아니면 자전거 정책이나 이쪽으로 또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차를 끌고 오는 그 분위기조차를 조건조차를 좀 이렇게 좀 없애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정책이 좀 더 좀 획기적인 효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세종시에서도 사실 이승동 기자 이야기를 좀 들었나 봐요. 네. 뭐 이번에 그러니까 뭐 다른 좀 자가용 이용률을 좀 낮추기 위한 대책은 좀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이제 보내봤는데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는 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승용차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차비 부담을 높이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세종시의 강점인 또 셔클, 두루타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요 응답형 버스하고 또 어울링 자전거 이런 자전거 등을 좀 확대 보완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교통수단들을 통합 검색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이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스 플랫폼 이걸 구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아무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세종시 교통정책에서 항상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죠. 바로 KTX. 세종 시민들은 항상 갈구합니다. KTX. 또 시에서도 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에서 줄기차게 세종역에 KTX 세종역을 신설을 해야 된다. 또 이번 정권 들어서는 조치원역에 지나고 있는 여러 이런 그 KTX 열차를 정차시키도록 해야 된다. 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좀 어떤 분위기로 봐야 되죠? KTX 세종역 얘기를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안타깝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여전히. 여전히 물음표고 오는 10월까지 자체 용역을 진행을 해서 KTX 세종역, 그다음에 조치원역 KTX 정차와 관련된 1억 8천만 원 규모의 용역안을 이제 마무리할 예정인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미 조치원역 KTX 정차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언급이나 발표는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조치원 KTX 정차는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KTX 세종역은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이제 충북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국토부에서도 세종시와 검토하고 있는 발산이 그쪽 부근에 역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손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날을 좀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종시는 2030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는 아까 물음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라고 보세요?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시기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백지 상태의 물음표죠. 저는 물음표라는 걸 어디다 놔냐면 설치는 돼요. 시점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 물음표고, 그리고 일단은 정부에서도 부담이 없는 게 예산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천억, 4천억 정도 이제 역사만 만들면 되고 노선은 3, 4천억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지? 그렇죠. 근데 역을 역을 신설하기는 그 정도인데 노선을 철도를 아예 다시 깔려면 그렇죠. 돈이 엄청 수조 드는데 2천억, 3천억.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좀 어떤 정부의 결심이 따라주면 손쉽게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지역 간 갈등. 지역 간 갈등만 없으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시점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를 달고 싶고요. 언젠가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국회,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각각 산하기관, 세종역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점에 대해서 물음표다. 요즘에 대해서도 뭐 역시 저희가 그 세종시의 입장을 좀 물어본 결과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는 물론이고 2025년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또 그리고 2027년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로 인해서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이나 장관 면담 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정부나 국회에서도 KTX 세종 정차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10월 정도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거의 그 정도로 다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좀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 좀 마지막으로 사실 견제구에서 가장 최근에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이런 광역철도가 또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의 관심 밖에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저희 견제구에서도 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세종시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좀 답을 해왔냐면 국토부가 지난 6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고, 또 앞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연계 교통망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대응해서 예비 타당성 적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거 믿어도 될까요? 뭐 금방 진행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승훈 기자가 지금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승훈 기자한테 호재가 왔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호재죠? 원래 이제 그 정부에서 지난해에 정부의 그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당시에는
대전, 세종, 충북으로 해서 청주공항 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충북 방문 과정에서 청주 도심 경유가 이루어지면서 맞아요. 이승동 기자가 한박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좀 마련이 됐고요. 프랭카드 그냥 엄청나게 걸려, 엄청나게 걸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타 대상 사업에 반영된 거는 환영할 일인데 그러면 언젠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서울은 수도권은 인구가 그냥 다 받쳐주니까 그냥 개통만 하면 사람들이 밀려오잖아요. 충청권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찌 보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또 한 번 어떤 예타 면제 사업, 각 지역별로 예타 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반영시키면 충청권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타 면제 사업으로 뭐 되든 뭐 하든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 또 제자리 걸음을 갔다가 또 얘기가 나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냥 자체적으로 행정도 세종, 그러니까 국가균형 발전 요 자체에서 그냥 순수하게 보고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이게 다 정치적으로 연결되고 뭐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세종시민 입장에서는 이승동 기자가 얄밉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값이 오르나요? 저는 아니 아파트 값이 문제가 아니라 청주공항을 청주 도심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비행기를 빨리 타고 싶은데 빨리 타고 싶은데 네. 아무튼 뭐 이런 시내버스 무료화 또 M버스 운행하고 또 이런 KTX 세종역 신설 문제까지 앞으로 또 민선 4기 세종시정에서 좀 어떻게 풀어 나갈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